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전략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뭘 먼저 해야 될까? 국채금리로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러려다가 그래도 미국에서 1분기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도 국채 수익률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국채 수익률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예. 우선 실적 시즌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의 S&P 500 회사들 중에서 87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내용은 매출 증가가 10.7% 상승을 했고요. 이익 증가가 25%나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7.8%의 기업들이 매출 전망치 초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82.8%가 이익 전망치 초과 달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이 내용만 보고 있으면 글로벌 증시가 급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좋은 실적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세 지수 모두 1월 달에는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면서 거의 6에서 8% 상승을 했다가 지난 2개월 넘게 거의 3개월째 지금 조정을 받아서 연초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장은 자꾸 팔아야 될 이유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 이것을 충족시키려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다 아시는 대로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2월 달에도 약간 3% 근방까지 왔었고요. 네. 이번에는 한번 돌파를 했다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 상승이 시장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지난 2달 동안 얘기해왔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우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또 빠르게 올려야 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물가 상승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시리아 공습, 북핵 문제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요즘에 IT의 조정을 받다 보니까 결국 애플 아이폰 X의 판매 부진, 이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IT 업종의 어떤 다음 분기부터 했던 걱정, 이런 부분을 반영을 시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저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식시장은 의구심이 팽배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금 나온 이런 이유들 그리고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자 중에서 그래도 시장 전망을 가장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결국 시장의 조정의 이유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기업 실적을 다 반영을 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근본적인 조정의 이유는 10년 국채 금리죠. 지금 보시면 차트상에서 2월 달에 거의 3% 근방에 왔었다가 하락을 했었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다시 3% 근방에 어제는 잠깐 찍었었죠. 예.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투자 대가의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내용 다 아시겠지만 금리라는 것은 중력 같은 거라서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 가치를 끌어내린다. 당연히 맞죠. 아마 여기서 중요한 이슈로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이 3%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4%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만약에 10년 국채 금리가 3.5%까지 가면 그때부터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4% 돌파하면 아마 저는 주식을 다 팔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적정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 대비해서 이익 증가가 훨씬 높다면 아까 1, 4분기 얘기했잖아요. 예. 25%나 늘었습니다. 결국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익 증가가 더 높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저희가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의 지금 현재 수준을 놓고 보시면 50bp가 깨졌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가적으로 0%까지 가는데 시간이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구간 동안에는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펀더멘탈이 건실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50bp 정도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사이클이
괜찮다. 그리고 또 기업 이익 사이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1, 4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되고 나서 실적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좀 쌓인다든지 그리고 또 2, 4분기에 대해서도 좀 기대치가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결국 그 미 증시가 5월 1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골드만삭스도 얘기를 했는데 보통 상승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 만약 대상승장이 맞다면 한 4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예. 얘기를 했죠. 지금 보시면은 뭐 2월, 3월, 4월, 그러니까 5월 달이 돼야지 이제 4개월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인데 결국 애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예. 이 기업의 실적 발표가 5월 1일 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다시 상승하는 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제 지난 간반만 봤을 때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 자체는 뭐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5월이 되면 그 방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확진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애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애플도 요즘에 보면 보고서 내용들이나 뭐 자꾸 전망치나 하향 조정되고 있죠. 네. 실적에 대한 걱정, 뭐 아이폰 10 얘기 당연히 나오고 있고. 네. 이것도 좋게 보긴 힘들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저희가 기업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난 2개월 동안에. 근데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치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애플을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 IT들의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 작년 10월이죠. 11월부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벌써 5개월 넘게 2분기 가까이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의 조정은 이제 한 분기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아마 전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폰 X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럽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단가를 너무 높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700불에 팔던 것을 1000달러 이상을 올려버리면 영업 마진은 좋지만 당연히 판매량은 부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전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아이폰이 뭐라고 애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폰을 3개를 내놓겠다. 단가 낮추겠다. 얘기하죠. 다시 원래대로 도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판매 부진이 물론 1, 4분기는 아이폰 X 출하량이 한 200만 대 정도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2, 4분기 실적과 3,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주주 환원 정책 자체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높은 배당 성향과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애플의 매력도가 다시 가시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은 컨센서스 에스티메이션을 보면 지금 ROE가 37%인 기업입니다. 하락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바로 이어서 삼성전자 액면 분할 재상장이 5월 4일 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디스카운트가 거의 50%가 돼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시총이 20%나 되기 때문에 못 샀던 기업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늘어난다면 당연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IT 업종이 재상승을 해야지만 글로벌 증시는 상승할 수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대표 두 기업이 애플과 삼성전자이고요.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기간이 5월 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서는 애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좀 변동성이 있고 워낙 좀 부정적인 리포트나 보고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많았었는데 또 그쪽에 대해서 위안이 되는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서도 제가 잠깐 물어보긴 했었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솔직히 좀 기대를 했었던 한 주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 상황 보면 참 녹록지가 않아서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외국인들의 동향들을 계속 살피고 계시니 앞으로 이제 상거래일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7년, 2006년, 2008년 요때 저는 대한민국이 재평가가 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근데 지수가 1000포인트 올라서 2000을 돌파를 했죠. 그때 주도가 누구였냐면 외국인이 절대 아닙니다. 외국인은 이미 한국 증시를 40%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야지 예. 증시가 재평가가 되지.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 사고 외국인들 사기를 바란다는 거는 좀 네네. 말이 안 되죠. 사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외국인이 왜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것이 하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2,000포인트 돌파했었을 때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것이지 다시 네.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첫째가 한국의 지배구조 문제, 두 번째가 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구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 500에서 1000포인트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았을 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불구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예. 2000포인트까지 돌파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 그리고 지금 최근 거의 6, 7년 동안에는 비관론 형성이 돼 있고 박스권이고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 투자를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다라고 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3,000을 돌파를 향한 지수 재평가 구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이 과정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00포인트 돌파를 했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이 4에서 6% 정도 수준. 그러니까 거의 글로벌 증시 수준까지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지난 6, 7년 동안에 이 비관론 형성됐을 때의 평균을 보시면 7%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북한 문제였습니다. 예. 근데 또 지배구조 문제도 있었죠. 뭐 삼성전자 등등 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 지배구조 문제와 북한 문제가 나아지면 당연히 과거의 수준인 7%까지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은 한 번의 어떤 재평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을 찔러 주시긴 했는데 사실 근데 지난 3일 동안 보면 개인은 한 9,200억 원 샀어요. 네. 그리고 기관도 한 3,200억 원 샀는데 네. 외국인이 3일 동안 1조 2천억 원 팔아버리니 이거 네. 제대로 오르겠나라는 괜히 외국인한테 한탄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외국인이 돌아와 줘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좀 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실질적인 매력도가 정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수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현재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선진국의 평균이 5.8%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흥국의 평균이 6.6%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8.2%, 8%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7% 정도라도 신흥국의 거의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7%까지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7%를 반영하면 지수가 얼마가 나오느냐? 3,000이 나옵니다. 코스피가 3,0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5%를 반영했는데 1,100포인트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올해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물론 외국인이 팔기 걱정스럽지만 전체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생각했었을 때 지금은 한국 주식을 던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리스크 프리미엄 7% 3,000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코스피 PER이 한 10배에서 11배만 되더라도 역시 3,000이 나오는 숫자인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현실 가능하게 도달될지 한번 기대감 가지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